그분이 이제 한 40분 가까이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우와. 예, 그래서 저도 미래 반도체 산업의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극명한데요? 예, 근데 뭔가 좀 예, 어. 레어 키감. 안녕하세요. 키감 퀴즈 온 더 블럭 진행을 맡은 MC 이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키키블 주제는요, 여러분, 자원의 무기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죠.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 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 혁신 기술과 또 폐배터리 등 핵심 원료 재활용, 희소금속 활용 실용화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 연구의 중심에 계시는 두 본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국내외 광물자원 연구와 자원 활용 연구로 대한민국 미래자원 원료 확보에 자립화를 강화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허철호 광물자원연구본부장님, 정경우 자원활용연구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 허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활용연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경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레어키감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서 우리 정경우 본부장님이 뭔가 더 잘하시더라고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레어키가. 오, 약간 영국식 같은데 레어키감 좋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고요. 다행이에요. 언제나처럼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쉼없이 연구하시면서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연구 경력이 합산 60년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992년부터 이 광물자원 관련 뭐 성인 연구나 조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32년 차. 32년 차 되셨고요. 정경호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대학원을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한 27년 정도,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가면 그 나의 첫 출발점, 나의 첫 시작이 기억나세요, 혹시?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30년 전까지는. 네, 그러면 현재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지금 2024년인데 지금은 두 분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세요? 예, 현재는 지금 이제 요즘에 핵심 광물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요. 예전에는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폐광상들, 그런 폐광상들을 다시 이제 재평가하는 그런 조사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봤을 때는 저희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하고 광물자원 공동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경호 본부장님은요? 저희는 그 꺼내진 자원에서 이렇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나 소재를 추출하고 회수하는 성광 재련 연구, 그리고 그게 사용되어지고 나서 배출됐을 때 그 배출된 순환 자원에서 다시 또 유용한 금속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하고 계신 연구가 이 광물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광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후변화 위기를 이제 우리가 다 그 감지를 하고 있고요. 청정에너지 기술이 또 많이 발달돼 있고 해서 예전에 뭐 석유나 석탄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핵심 광물이 이제 청정에너지를 얻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정에너지는 광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전기도 있고. 근데 왜 광물이 더 중요할까요?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보다 전기차는 핵심 광물이 한 6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가스, 뭐 화력 발전보다도 또 풍력 발전이 핵심 광물이 한 9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렇게 자연 연료에서 에너지를 얻을 텐데요. 그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장비들, 제품들,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와 같은 장비들, 제품들,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이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광물이 전 세계 어디나 다 도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굉장히 지역적으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 세계가. 예. 그러면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가 또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열렸던 2024 핵심 광물 국제 포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2024 핵심 광물 국제 포럼은 어떤 행사였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어떤 공급망,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키감이 협약을 맺고 있거나 아니면 국제 연구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부 부처, 기관, 연구소 등의 분들을 모시고 핵심 광물 전략, 기술 그리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서로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력과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걸까요? 아시아에서 5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이제 나이지리아, 뭐 탄자니아, 콩고 등 3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그렇게 각국의 이 장차가 큰 인사들이 모인 멋진 자리에서 두 분이 아주 정말 큰 역할을 해냈다. 소문이 정말 자자해요.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 키감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광물자원 탐사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키감이 같이 그 국제 공동 연구 또 탐사를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하고의 그런 협력 현황 같은 거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럼 카자흐스탄, 몽골 뭐 이렇게 8개 국가인데 8개 국어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자유자재로 하시려면 다행히도 동시통역이 이루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에서 이렇게 원료 소재를 수출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이든지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어떤 공급망 기술에 대해서 국제 협력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소개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래 각 국당 그 발표 시간을 이제 15분으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한 연구기관 그 소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40분 가까이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우와. 그래서 포럼 일정이 이렇게 막 뒤로 좀 아니 5분, 10분도 아니고 40분 넘게요? 그분이 보니까 아마 발표하고자 하는 걸 다 하고 아마 내려오려고 하는 마음이었는지 계속 이렇게 사인을 주더라도 받아주시지 않고 다 발표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셨나요? 예, 그냥 뭐 여기 그 아마 참가하신 분들이 다 그 내용들을 뭐 다 잘 경청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뼛속까지 문과 체질이라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희소 금속과 핵심 광물 좀 명쾌하게 저처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희소금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아주 그 희소하다, 적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리튬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실제 리튬을 전기차 배터리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만 ppm 이상은 돼야지 저희가 이제 그걸 채굴 가능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어떤 암석을 깨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평균 함량이 보통 한 20 ppm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리튬 같이 굉장히 지각내 함량이 적은 것. 여기 바로 희소 금속이고. 우리 게임하다 보면 그 희귀한 그 아이템들 좋은 거 이게 레어템, 레어 금속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레어 메탈이죠. 와, 레어 메탈. 그리고 이제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정 에너지에서 아주 그 중요한 원료죠, 원료. 리튬 같은 경우는 하얀 석유라고 비칠 정도로. 근데 이제 핵심 광물 안에는 금속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흑연 같은 그런 비금속 광물도 들어가 있고요. 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이제 핵심 광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리나 알루미늄은 사실 보면 희소하지는 않아요. 핵심 광물인데 희소 금속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들도 있고 또 희소 금속인 핵심 광물들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희소금속은 기본적으로 적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핵심 광물은 그 나라의 산업에 중요한 것, 거기다가 플러스로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것, 이게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미래에 에너지도 전환되고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떤 핵심 광물들이 지정이 돼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34종의 핵심 광물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중요하고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도 중요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풍력, 태양광 발전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어서 수소경제 이런 데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그리고 백금족인데요. 네. 이 6개를 저희는 선정을 하였습니다. 과학 탐구 영역에 어떤 강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본부장님들이 생각하는 이 광물이 핵심 광물로 좀 포함될 수 있겠다 하는 광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금이 금. 이제 핵심 광물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금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안에 그런 본딩 와이어로도 쓰이고 우주선의 바깥에 일부분에 이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적외선을 반사한다거나 아니면 우주선 내부의 온도를 뭐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 집에 14K 목걸이도 있고요. 금반지랑 그 귀걸이가 꽤나 좀 있거든요. 그럼 저도 미래 반도체 산업에 어떤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자, 그러면은 허철호 본부장님이 이제 광물을 연구하면 정경호 본부장님이 2차 전지나 연료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광물 자원이 필요한 이유는 광물 자원 그 자체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함유되어 있는 니켈이라든지 리튬 같은 유용한 금속, 그 금속을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의 형태로 회수하고 추출하고 만드는 작업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본부장님을 모시고 희소금속 핵심 광물 중요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본부장님께 질의서를 드렸어요. 그 질문 중에 두 분이 평소 친분이 있으신가요? 하는 질문 기억나세요? 네. 예. 거기에 한 분은 같이 일하면서 자주 뵀던 사이다. 한 분은 본부장 돼서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약간 그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극명한데요? 예, 근데 뭔가 좀 예. 그럼 자주 봤다. 누가 이렇게 답변을? 네, 저는 자주 봤어요. 자주 봤고 좀 친근하게 느꼈고. 광물자원연구본부와 지금은 자원화석연구본부였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본부였거든요. 그리고 본부 워크숍 할 때도 뵙고요. 뭐 같이 과제할 때도 자주 뵙고요. 항상 응원하고 계셨고 마음속으로 되게 좋아하고 계셨던 거죠? 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허철호 본부장님은 뭐 전혀 못 봤다. 아유, 그러니까 예,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요 근래 더 자주 뵙게 됐고. 예. 그럼 두 분 한번 이렇게 좀 포옹 한번 해주실까요? 두 분 이렇게 격려하는 느낌, 손 가볍게 손터치.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키감 퀴즈. 예? 예스.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6대 핵심 광물 중 하나인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와 질소 화합물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부족하면 특유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제가 오늘 약간 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먼저. 안 될 것 같아요. 이 힌트는 없던 걸로 하고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이것이다. 뭐 우리 신진대사의 필수적인 물질. 아, 예. 말씀하시죠. 그럼 두 분 아시는 것 같은데 동시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분만 하시겠어요?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정답은요?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정답! 후! 딩동댕동! 되게 어렵게 가까스로 맞추셨어요, 아주. 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저희가 정답을 맞추신 두 본부장님께 선물이 있습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네. 두 분이 쓰시는 그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되시죠? 요게 핸드폰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폰은 아니고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무선 충전기도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키감 퀴즈 온 더 블럭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하여튼 그냥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발표 끝나고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은데요. 언제나 아쉬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충분히 아쉬움.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아쉬움 뭐 아쉬우면 그럼 저희 끊고 한 번 더 갈까요? 아니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